이번 시간에 우리 2025년 상시 3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이요. 문제 4번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 그때 배점이 총 35점이 되어 있죠.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우리 기타 작업 문제 보게 되면 매크로 작성하는 문제랑 우리 차트 수정하는 문제, 프로시저 작성하는 그 문제가 나왔어요. 이 세 문제를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 1번 시트에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매크로를 현재 통합 문서에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자, 우리가 기타 작업 1번 시트로 이제 이동을 했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 있어요. 이 데이터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죠. 동그라미 1번이요.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이제 D4번부터 I13번 영역에 그랬어요. D4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7월 달에 첫 번째 이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I의 13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 전체 데이터를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만큼 영역에다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요걸 이제 설정하는 서식 적용 매크로를 생성하래요. 그때 이곳에 들어있는 그 셀 값이 80 이상이면 A를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하래요. 그리고 만약에 이곳에 들어있는 그 셀 값이 60 이상이면 B를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하고 나머지는 그냥 C로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얘는 이제 우리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의 기본 형식이 양수일 때, 음수일 때, 0일 때, 텍스트일 때 그건데 지금 얘는 우리 기본 형식대로 문제를 풀면 안 되겠죠. 80 이상이야, 60 이상이야. 이런 이제 조건이 붙었고 우리 색깔 이름들도 전부 다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작성을 할 때 맨 앞에다가 대괄호를 묶어서 색 이름을 먼저 써주고 그 뒤에 또 대괄호를 묶어서 우리가 이제 조건을 걸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어떤 것들을 이제 표시할지 그 형식을 우리가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두 번째 조건이 또 있다. 그러면 이런 형태로 똑같이 또 써주면 되죠. 그렇게 해서 이 조건에 만족하면 이 형식대로 표시해라. 이 조건에 만족하면 이 형식대로 표시해라. 만약에 앞에 있는 조건과 뒤에 있는 조건,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표시해 달라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형식을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 맞게 이제 작성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셀 값이 이제 80 이상일 때는 우리가 A를 빨간색으로 표시해야죠. 해서 색깔 이름 빨강으로 표시해 달라. 그때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조건은 어떻게 된다? 셀 값이 80 이상일 때요. 해서 여기다가 크거나 같다 80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조건 다 썼으니까 가로 닫아주고 만약에 80 이상일 때는 우리가 이제 A라는 그 글자만 표시해 주면 되니까 A하고 직접 이렇게 쌍따옴표를 묶어서 써주면 되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거 이제 끝났고요. 두 번째 조건은 이제 60 이상일 때 B를 파란색으로 표시하래요. 그러면 맨 앞에다가 색깔 이름 파랑이라고 이렇게 이제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이요. 조건은 크거나 같다 60하고 60 이상이면 파란색으로 표시해라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때는 이제 뭘 표시해라? B라는 그 문자를 표시해라 해서 B를 이렇게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우리가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이 두 개 조건에 모두 다 만족을 못했을 때는 그냥 C를 이제 표시해 주면 되죠. 해서 C하고 이렇게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요걸 이제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걸 이제 찾았으니까 매크로 이제 만들어 보자고요. 그때 두 번째 지상 보니까 우리 도형의 설명선에 보게 되면 이제 말풍선 사각형이라는 게 있대요. 이거를 동일한 시트 D의 15번부터 E의 16번 그 영역에 생성을 하고 텍스트를 서식 적용 그걸로 이제 입력하래요. 그리고 이 해당 도형을 이제 클릭하면 서식 적용 요 매크로가 실행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D의 15번부터 시작해서 우리 E의 16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요만큼의 영역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도형부터 만들어 보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삽입이라는 요 메뉴를 찾아가게 되면 우리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있고 이곳에 이제 도형이라고 있죠. 도형 이곳을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한 다음에 우리 설명선이 요 아래쪽에 있습니다. 이 설명선 중에 첫 번째 거요. 첫 번째 거 얘가 이제 말풍선 사각형이죠.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클릭하고 나서 우리가 문제 시킨 것처럼
D의 15번부터 시작해서 우리 E의 16번 그 영역에다가 이렇게 이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이제 도형을 그려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면 얘는 이 도형은 우리 매크로 전용 그 도형이 아니기 때문에 매크로 지정 그 대화 상자가 자동으로 뜨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도형 위에다가 마우스 갖다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요. 오른쪽 버튼 누르고 여기서 매크로 지정 이거를 클릭해 주면 되겠죠. 해서 매크로 지정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매크로 지정 그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때 매크로 이름은 서식 적용 그 매크로를 생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서식 적용하고 직접 써주면 되겠죠. 해서 서식 적용 이렇게 이제 네 글자 쓰고 그리고 기록 단추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기록에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기록에서 클릭하게 되면 매크로 기록 그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떠요. 그러면 여기서 매크로 이름이 서식 적용 요 네 글자가 맞는지 오타가 혹시나 있나 없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고요. 매크로 저장 위치는 현재 통합 문서가 맞나 그거 이제 확인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을 땅 하고 누르면 매크로가 켜지는 거예요. 확인해서 클릭이요. 확인해서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매크로가 켜졌습니다. 매크로가 켜졌나 꺼졌나 그거는 이 상태 표시에 이 아이콘을 보고 판단하시면 돼요. 지금 이곳에 보면 기록 중지 그 아이콘이 떴죠. 기록 중지가 떴다 그 얘기는 매크로가 켜졌다 그 얘기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키보드 마우스 움직이는 것들은 매크로에 싹 다 이제 기록이 남으니까 불필요하게 막 움직이면 안 되겠죠. 그럼 이제 문제만 정확하게 딱 풀어주면 돼요. 자, 일단은 우리 D의 4번 셀을 먼저 땅 하고 찍어주고 그리고 I의 13번 그 영역을 이렇게 이제 블럭을 먼저 설정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컨트롤하고 숫자 1번을 이제 땅 하고 눌러서 셀 서식 대화 상자를 이렇게 짜잔하고 킨 다음에 여기서 우리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그거 이제 지정할 거니까 사용자 지정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지표준하고 써져 있는 거 요거 이제 다 지워버리고 이제 문제 시킨 대로 우리가 그대로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맨 처음에 이제 80 이상일 때 빨간색으로 표시할 거니까 빨강하고 이렇게 이제 색깔 이름 써주고 그 뒤에다가 또 대괄호 열어서 조건 써주면 되겠죠. 조건은 80 이상일 때요. 해서 크거나 같다 80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80 이상일 때는 빨간색으로 뭘 표시할 거예요? A라는 그 문자를 표시할 거죠. 해서 A를 쌍따옴표를 묶어서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조건 쓸 거 다 썼으니까 이제 세미콜론 찍어주고 두 번째 조건이요. 두 번째 조건은 60 이상일 때 B를 파란색으로 표시할 거예요. 해서 대괄호 열어서 파랑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리고 조건이요. 조건을 또 써야 되니까 대괄호 열어서 이번에는 크거나 같다 60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60 이상일 때 그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때는 우리가 B라는 그 문자를 표시해 주면 되니까 쌍따옴표를 묶어서 B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조건도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세미콜론 찍어주고요. 그 외에는 첫 번째 조건하고 두 번째 조건하고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을 못했을 때는 우리가 C라는 그 문자를 그냥 색깔 없이 그냥 출력해 주면 되니까 우리가 쌍따옴표를 묶어서 C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A, B, C 이런 거 이제 쓸 때 문제에서 대문자로 전부 다 나왔죠. A다, B다, C다 나왔으니까 이것도 우리가 똑같이 대문자로 입력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여기다 쓴 게 요거 아까 썼던 거 있죠? 그거 그대로 이제 입력한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확인해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쭉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이 돼 있으면 색깔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으니까 매크로 실행과 전혀 관계없는 이런 셀들 있죠? 이런 곳을 한번 아무 곳이나 클릭하세요. 이렇게 아무 곳이나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블럭이 해제가 되죠? 그러면 색깔이 명확하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빈 셀을 찍는 거는 여러분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 풀 거 다 풀었으니까 이제 기록 중지 시키자고요. 여기 이제 상태 표시에 우리 기록 중지 요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기록 중지 그 아이콘이 없어지고 매크로 기록 그 아이콘이 떴다고요. 그 얘기는 매크로가 꺼졌다 그 얘기요. 그럼 이제 매크로 작성할 거 다 했으니까 이제 이 도형에다가 우리가 텍스트를 서식 적용 요걸로 이제 입력해 주면 되겠죠.
그때 마우스를 이제 이 도형 위에다 갖다 놓으면 마우스 모양이 손가락 모양으로 나와요. 그때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면 매크로가 실행이 돼 버리겠죠. 그래서 바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요.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렇게 이제 바로가기 메뉴가 뜨는데 여기서 텍스트 편집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이 도형 안에서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죠. 그때 여기다가 서식 적용하고 우리가 직접 입력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글씨 입력할 때 이렇게 이제 네 글자만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돼요. 막 띄어쓰기 하거나 엔터를 누르거나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이제 네 글자만 딱 입력을 해주고 또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이요. 이렇게 해주면 이 도형에 이제 텍스트가 전부 다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동그라미 1번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D4번에서 I13번 그 영역에 그랬어요. 그 영역이 방금 우리가 서식을 설정했던 그 영역이죠. 이 영역에 표시 형식을 일반으로 적용하는 서식 해제 그 매크로를 생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도형의 설명선에 보게 되면 이제 말풍선 사각형이 있는데 이거를 동일한 시트 G15번에서 H16번 그 영역에 생성하래요. G15번에서 H16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요만큼의 영역이 되겠죠. 여기다가 우리 말풍선 사각형 이거를 이제 생성하고 그때 이제 텍스트를 서식 해제로 입력하래요. 그리고 이 도형을 이제 클릭하면 서식 해제 그 매크로가 실행이 되도록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형부터 집어넣어야 되겠죠. 도형을 이제 삽입할 거니까 삽입이라는 이 메뉴에 일러스트레이션 이곳에 보게 되면 도형이라고 있어요. 도형에서 클릭이요. 클릭하고 나서 맨 밑에 보게 되면 이제 설명선들이 쭉 모여 있죠. 이 설명선 중에 우리 첫 번째 거 말풍선 사각형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 문제 시킨 것처럼 G15번부터 시작해서 H16번 그 영역에다가 이렇게 이제 도형을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도형 위에다가 마우스 올려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우리가 여기서 매크로 지정 클릭해 주면 되겠죠. 해서 매크로 지정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매크로 지정 그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 매크로 이름 써주면 돼요. 문제에서 서식 해제 매크로를 생성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서식 해제하고 이렇게 이제 네 글자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기록 단추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기록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매크로 기록 그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떠요. 그러면 매크로 이름에 혹시나 오타가 있나 없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고요. 매크로 저장 위치는 현재 통합 문서가 맞는지 요거 이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매크로가 켜지는 거죠. 그래서 확인해서 클릭이요. 확인해서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했더니 이곳에 기록 중지 그 아이콘이 떴어요. 그 얘기는 우리 이제 매크로가 켜졌다 그 얘기요. 그러면 이제 문제만 딱 풀어야 되겠죠. 우리 뒤에 4번 셀 선택해주고 I의 13번까지 이렇게 이제 블록으로 싹 다 이제 선택한 그 상태에서 컨트롤하고 숫자 1번이요. 이렇게 누르면 이제 셀 서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뜨죠. 그때 우리가 이제 범주를 일반으로 선택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확인해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서식이 싹 다 이제 해제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또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해주고 이제 기록 중지 시킬게요. 기록 중지 요 아이콘 있죠?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더니 매크로 기록 그 아이콘이 떴어요. 그 얘기는 매크로가 꺼졌다 그 얘기요. 그럼 이제 매크로 다 만들었는데 이 도형에다가 서식 해제 이 텍스트를 이제 입력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도형 위에다가 마우스 올려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요. 오른쪽 버튼 누르고 텍스트 편집으로 들어가 주면 됩니다. 해서 텍스트 편집 클릭이요. 클릭하면 도형 안에서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거리죠.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 서식 해제하고 이렇게 이제 네 글자만 써주면 돼요. 그리고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이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2번도 다 했어요. 맨 밑에 보니까 셀 포인터 위치에 관계없이 매크로가 실행이 돼야 정답으로 인정이 된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그러면 내 셀 포인터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우리가 서식 적용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이렇게 이제 서식이 적용이 되면 되죠.
그리고 내 셀 포인터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우리 서식 해제 얘를 이제 땅 하고 눌렀을 때 이렇게 이제 서식이 해제가 되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매크로 만들 거 다 만들고 확인까지 끝났어요. 이렇게 해주면 매크로 문제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 2번 시트에서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서 차트를 수정해라. 그리고 차트는 반드시 문제에 제공한 그 차트를 사용하래요. 신규로 차트를 작성하게 되면 0점 처리된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우리가 기타 작업 2번 시트로 이제 이동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 있고요.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지금처럼 차트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이 차트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끝까지 이제 풀어주면 되겠죠. 자, 우리 동그라미 1번이요.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평균 저수량이라는 그 계열이 있대요. 평균 저수량이 우리 주황색 막대기죠. 이 주황색 막대기랑 2019 그 요소가 있대요. 2019년 그 요소가 지금 이곳에 있죠. 이 요소가 표시가 되지 않도록 차트의 데이터 범위를 변경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제 질문이 참 많이 올라와요. 어떻게 올라오냐? 일단 틀리게 문제 푸는 것 좀 보세요. 자, 일단은 우리가 차트를 먼저 선택해 놓고 우리 차트 디자인이라는 요 메뉴요. 요 메뉴를 찾아가게 되면 우리 이제 데이터 선택이라고 있습니다. 얘를 이제 선택해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여기서 이제 데이터 선택 이곳으로 들어가도 돼요. 데이터 선택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때 지금처럼 이렇게 데이터 원본을 선택해라 이렇게 떴을 때 이 위에 데이터가 들어있던 곳을 보면 지금처럼 어떤 범위를 사용했는지 이렇게 이제 나온다고요. 그때 우리가 지금 빼줘야 되는 게 우리 이제 평균 저수량 이 계열 전부 다 이제 빼줘야 되고요. 2019년의 데이터 요만큼하고 요만큼의 데이터를 전부 다 차트에 나타나지 않게 데이터 범위를 변경을 시켜줘야 돼요. 근데 이거를 이제 틀리게 어떻게 푸냐? 평균 저수량 그 계열이 표시가 안 되게 해줘야죠. 해줘야 되니까 평균 저수량이 지금 이곳에 있죠. 요거 체크 표시만 이제 해제를 해요. 그리고 2019의 그 요소가 표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할 거니까 여기서 또 2019 있죠. 요것도 체크 표시를 이렇게 이제 해제를 합니다. 해제하고 나서 우리가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차트에는 그게 표시가 안 돼요. 근데 차트 데이터 범위는 변경이 안 된다고요. 데이터 선택 이곳으로 다시 들어가 볼게요. 들어갔더니 아직도 이곳이 차트 데이터 범위로 선택이 되잖아요. 차트에만 표시가 안 될 뿐이지 차트의 데이터 범위가 변경된 게 아니라고요.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면 안 돼요. 문제 시키면 제발 문제에서 시킨 대로 하셔야 돼요. 데이터 범위 변경하라 그랬잖아요. 데이터 범위 변경이 되게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 다시 원래대로 만들게요. 평균 저수량하고 2019 다시 체크 표시해 놓고 우리가 범위 지정 단추요. 요거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범위를 다시 지정해 주면 되는데 구분 강수량 얘 이제 범위 지정해 주고요. 그리고 평균 저수량 얘는 이제 표시가 되면 안 되니까 평균 저수율 얘를 이제 찍어 주면 돼요. 그리고 2019 그 요소도 표시가 안 되게 하라 그랬으니까 지금 요만큼 블록 설정해 주고요. 요만큼 이제 블록 설정을 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범위를 지정해 주면 평균 저수량 거 싹 다 이제 데이터 안 잡았죠. 그리고 2019의 데이터도 안 잡았다고요. 이렇게 해서 데이터 범위를 완전히 수정해 줘야 돼요. 그럼 이제 한번 해볼게요. 자, 요만큼 이제 블록 설정해 주고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꾹 누르고 평균 저수율 얘는 이제 가지고 가야죠. 그리고 2020년에 이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2025년까지 강수량들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해 주고 그리고 2020년에 평균 저수율 얘네들 이렇게 이제 범위 지정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범위 지정 다 했으면 다시 범위 지정 단추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곳에 계열에 보니까 평균 저수량이라는 게 아예 안 나타나죠. 그리고 지금 우리 가로축 그 레이블에 보니까 2019년 그 데이터도 아예 나타나지도 않는다고요.
이렇게 해서 문제에서 차트의 데이터 범위를 변경하라고 나왔으니까 이렇게 데이터 범위가 완전히 변경이 되게 만들어 줘야 돼요.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이제 동그라미 1번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평균 저수율 그 계열은 그랬어요. 자, 우리 차트 그림 좀 보자고요. 평균 저수율 그 계열이 우리 주황색 요 막대기를 보고 얘기하죠. 얘는 영역형 차트로 변경을 시키래요. 변경을 시키면서 보조축으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리고 강수량 그 계열이 있대요. 강수량 그 계열이 우리 파란색 막대기죠. 이 파란색 막대기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이걸로 이제 변경시키래요. 그러면 파란색 막대기가 됐든 주황색 막대기가 됐든 아무거나 하나 선택을 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이곳으로 들어가 주면 됩니다. 해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지금처럼 차트의 종류를 변경시킬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떠요. 그때 우리 각각의 계열들마다 차트의 종류를 여기서 이제 변경을 시킬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일단 평균 저수율 얘부터 하자고요. 얘는 이제 영역형 차트로 변경하고 보조축으로 설정하라 그랬죠. 평균 저수율이 우리 여기 있으니까 차트의 종류 얘를 선택해주고 우리 영역형이요. 영역형 차트가 지금 여기 있죠.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문제에서 보조축으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옆에 우리 보조축 이곳을 체크 표시를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강수량 그 계열이요. 그 계열은 파란색 요 막대기죠. 얘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요걸로 이제 변경을 시키래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그러면 차트의 모양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미리 보여주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2번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기본 세로축이요. 기본 세로축이다. 그럼 지금 이 축을 보고 얘기하죠. 이 축에 제목을 추가를 시키래요. 추가한 다음에 B의 4번 셀이랑 연결을 시키래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먼저 해보자고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문제 그림을 보고 축 제목이 어떻게 들어갔나 그거부터 확인해야 되겠죠. 자, 지금 우리 문제 그림 보니까 지금처럼 기본 세로축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하고 얘가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고 보조 세로축을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퍼센트 기호가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어요. 이거랑 이제 똑같은 형태로 이제 제목이 들어가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차트에다 뭔가를 이제 추가시킬 때는 차트 디자인이라는 그 메뉴에 차트 레이아웃에 차트 요소 추가 이곳으로 이제 들어가 주면 돼요. 해서 차트 요소 추가 얘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고 우리는 축 제목을 집어넣는 거니까 축 제목 이곳으로 들어가 주면 돼요. 그리고 지금 이곳을 보게 되면 이제 기본 가로다, 기본 세로다, 보조 가로다, 보조 세로다 이렇게 이제 나오죠. 우리는 기본 세로 축의 제목을 집어넣을 거니까 기본 세로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축 제목이 이렇게 이제 들어갔어요. 이렇게 해서 축 제목을 이제 추가한 다음에 B의 4번 셀이랑 연결을 시키라 그랬죠. 지금 우리가 축 제목을 집어넣게 되면 축 제목이 들어가면서 이 축 제목이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어 있어요. 선택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우리가 수식 입력줄이요. 수식 입력줄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 우리가 직접 글씨를 입력하는 그런 문제였다면 글씨를 바로 써주면 돼요. 근데 지금은 B의 4번 셀이랑 연결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특정 셀과 이제 연결을 시킬 때는 일단 는을 먼저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리고 B의 4번 셀 위에 올라가서 B의 4번 셀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이렇게 B의 4번 셀에 들어있던 그 내용이 이렇게 이제 축 제목으로 들어간다고요. 이렇게 해주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보조 세로축의 제목도 추가를 시키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랑 똑같이 차트 디자인의 차트 레이아웃에 차트 요소 추가 이곳으로 들어가 주면 되죠. 들어가서 축 제목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요. 보조 세로축에 이제 제목을 추가시킬 거니까 보조 세로축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이렇게 보조 세로축의 축 제목이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추가를 시킨 다음에 D8번 그 셀과 연결을 시키래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수식 입력줄 얘를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요. 는 먼저 표시해주고
B의 8번 셀, 요 셀을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문제 그림처럼 이렇게 퍼센트 그 기호가 이렇게 이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3번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이요. 동그라미 4번에 보니까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그 차트로 수정된 그 강수량 계열이요. 그러면 지금 요 파란색 이 꺾은 선형을 보고 얘기하죠. 얘의 선을 완만한 선으로 표시하래요. 그리고 그때 표식의 크기를 7로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꺾은 선형 있죠? 요거 이제 선택을 이렇게 해주면 모든 꺾은 선형이 싹 다 이제 선택이 됐죠? 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맨 밑에 우리 데이터 계열 서식으로 들어가 주면 됩니다. 해서 데이터 계열 서식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화면 오른쪽에 이렇게 이제 데이터 계열 서식 창이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떠요. 그때 우리는 이 강수랑 그 계열의 선을 완만한 선으로 표시하고 표식의 크기를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할 거죠. 해서 맨 앞에 우리 채우기 및 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선을 일단은 완만한 선으로 먼저 표시해야 되는데 그때 선하고 얘가 이제 선택이 되어 있죠. 그때 맨 밑에 보게 되면 완만한 선이라고 있습니다. 요거 체크 표시를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완만한 선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리고 표식의 크기 이제 바꿔야죠. 그때 이곳에 보게 되면 이제 표식이라고 따로 있죠. 표식 요거 이제 선택을 이렇게 이제 해주고 그리고 표식의 크기를 바꿀 때는 우리 표식 옵션으로 들어가 주면 됩니다. 해서 표식 옵션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표식을 이제 변경시킬 수 있게 이렇게 떠요. 그때 우리 이제 기본 제공 요거 이제 찍어주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표식의 모양은 변경시키는 게 아니니까 얘는 그냥 이대로 그냥 놔두시면 돼요. 놔두고 크기만 여기서 이제 7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요 데이터 계열 서식창 요것도 X 버튼 눌러 닫아버리자고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동그라미 4번 끝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에 보니까 범례를 삭제하래요. 범례가 지금 아래쪽에 이렇게 들어있죠? 그러면 범례를 먼저 마우스로 선택을 먼저 해주고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를 눌러버리면 됩니다. 그랬더니 우리 범례가 이렇게 이제 삭제가 됐죠? 그렇게 해놓고 범례 표지를 포함한 데이터 테이블이요. 데이터 테이블을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데이터 테이블을 차트에다가 추가를 시켜야 되니까 차트 디자인의 차트 레이아웃에 차트 요소 추가요. 차트 요소 추가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선택해주고 데이터 테이블을 추가시킬 거니까 데이터 테이블로 이제 이동을 해주면 범례 표지를 포함할래? 범례 표지가 없냐? 그걸 이제 물어봅니다. 문제에서 범례 표지를 포함한 데이터 테이블을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범례 표지 포함 얘를 선택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클릭이요. 이렇게 해주면 요 아래쪽에 범례 표시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이제 데이터 테이블이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또 마지막 지상도 다 해줬어요. 이렇게 해서 문제를 다 풀었으면 바로 그냥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작성한 이 차트와 문제 그림상에 있는 그 차트가 똑같은지 다른지 싹 다 이제 확인을 다 해주셔야 돼요. 이런 이제 제목 똑같은지 그리고 세로 축의 제목 그리고 보조 축의 제목 그리고 축의 값을 이제 바꾼 적은 없지만 이 축의 값도 똑같이 나왔는지 그리고 그림 영역에 요 그림이 표시가 되는 게 문제 그림과 똑같은지 그리고 우리 가로축도 확인해 주고요. 그리고 데이터 테이블 추가시킨 거 요것도 이제 확인해 주고 싹 다 이제 확인을 다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문제 그림과 내가 작성한 걸 비교를 했을 때 문제 그림과 내가 작성한 게 똑같아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차트 수정 끝이요.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 3번 시트에서 다음 같은 작업을 수행하고 저장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우리 기타 작업 3번 시트로 이제 이동을 했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있죠. 자, 이 데이터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돼요. 자, 우리 동그라미 1번이요.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포지션 등록이라는 단추가 있대요. 포지션 등록이라는 그 단추가 지금 이곳에 있죠. 이 단추를 뭐 했을 때 우리 이제 클릭을 하면 우리 포지션 등록이라는 그 폼이 있나 봐요. 그 폼이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만들래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같이 해보자고요. 자, 지금은 우리가 이제 문제를 아직 풀지 않았기 때문에 얘를 이제 아무리 클릭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 풀어보자고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개발 도구라는 요 메뉴를 이제 이동해 주고요. 컨트롤에 우리 디자인 모드요. 디자인 모드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 얘가 이제 선택이 됐죠. 그 상태에서 포지션 등록이라는 이 단추를 클릭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됩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이 단추 위에다가 마우스 갖다 놓고 더블 클릭해 주면 되죠. 해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을 했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비주얼 베이직이 짜잔하고 뜨고 지금 이곳에 보면 우리 CMD 포지션 등록 클릭하고 이렇게 떴죠. 우리 CMD가 우리 커맨드 버튼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 포지션 등록이라는 그 커맨드 버튼이 있다. 그 커맨드 버튼을 뭐 했을 때 우리 클릭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달라. 그거를 여기다가 요 사이에다가 우리가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폼의 이름이 이렇게 이제 나왔으니까 그 폼 이름을 그대로 이제 똑같이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포지션 등록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이 폼을 보여달라고 우리가 뒤에다가 쇼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이렇게 이제 한 줄만 쓰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면 얘가 정상적으로 이제 실행이 되나 안 되나 그거 이제 확인 좀 하자고요. 그러면 엑셀로 되돌아가 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도구 모음 중에 우리 엑셀 아이콘이 있어요. 요 엑셀 아이콘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했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엑셀로 되돌아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디자인 모드 요거 이제 선택해 놓은 거 요거 한 번 더 클릭을 해서 이렇게 이제 해제를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포지션 등록 이 단추를 이제 클릭해 보면 되겠죠. 해서 요 단추 요거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포지션 등록하고 이렇게 이제 폼이 짜잔하고 떴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지금 여기까지는 전부 다 맞게 이제 문제를 푼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우리 폼이 초기화가 되면 이니셜라이즈가 되면 H4번에서 H21번 그 영역의 값이 그랬어요. 우리 H4번이다 그러면 지금 요 셀부터죠. 요 셀부터 시작해서 H21번 그러면 저 밑에 있는 마지막 선수까지 싹 다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영역에 들어있는 그 값이 우리 선수명이라는 그 콤보 상자가 있대요. 우리 선수명이라는 그 콤보 상자가 지금 이곳에 있죠. 이곳에 이제 목록에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하래요. 지금은 우리가 아직 문제를 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콤보 상자를 땅 하고 이제 클릭을 했을 때 아무런 데이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해서 지금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했을 때 지금 이곳에 써져 있는 그런 선수명들이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되고 그리고 i의 4번부터 i의 7번 영역의 그 값이 그랬어요. i의 4번부터 i의 7번이 지금 요만큼의 영역이죠. 이 영역에 들어있는 그 값은 포지션이라는 그 콤보 상자가 있대요. 포지션이라는 그 콤보 상자가 지금 여기 있죠. 이 콤보 상자에 목록에 이제 설정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프로시저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우리가 포지션 요 콤보 상자를 땅 하고 이제 클릭해도 아무런 데이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요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X 요거 이제 땅 하고 누르고 폼을 끈 다음에 비주얼 베이직으로 들어가 주면 됩니다. 우리가 비주얼 베이직 들어갈 때는 우리 도구 모음 중에 비주얼 베이직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가 단축키 Alt하고 F11번을 땅 하고 누르셔도 돼요. 그래서 Alt하고 F11번을 땅 하고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 비주얼 베이직이 다시 이제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우리의 폼이 초기화가 됐을 때, 이니셜라이즈가 됐을 때 이렇게 이제 되게 해달라. 그걸 이제 작성해 주면 되는 거죠. 그때 우리 이제 프로젝트 탐색기에 보게 되면 이제 폼이라고 되어 있고 지금 이곳에 포지션 등록이라는 폼이 지금 여기 있죠. 이 폼 이름에서 우리가 이제 더블 클릭을 해 주시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폼이 짜잔하고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폼에 우리 아무것도 없는 곳 있죠. 이런 곳에다가 이제 마우스 갖다 놓고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코드를 이제 입력할 수 있게 창이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나타납니다. 그러면 지금 이곳에 나타난 거 보게 되면 유저 폼 클릭하고 되어 있죠. 우리는 이 폼을 클릭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달라. 그게 아니라 우리는 초기화가 됐을 때, 이니셜라이즈가 됐을 때 어떻게 되게 해달라. 그걸 이제 작성할 거니까 이곳에 보면 이제 클릭이라고 되어 있죠. 요걸 이제 한번 선택한 다음에 얘를 이니셜라이즈, 요걸로 이제 변경을 이렇게 이제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유저 폼 이니셜라이즈 하고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뜬다고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폼이 초기화가 됐을 때 어떻게 되게 해달라. 그거를 요 사이에다가 우리가 코드로 쭉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지금 문제를 봤을 때 H4번부터 H21번 그 영역에 들어있는 그 값이 선수명이라는 그 콤보 상자에, 여기 보니까 콤보 상자의 이름이 써져 있죠. 그리고 i의 4번부터 i의 7번 그 영역의 값이 포지션이라는 그 콤보 상자요. 그때 콤보 상자의 이름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져 있습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이런 콤보 상자의 이름이 없을 때는 우리가 직접 이 폼에서 그 해당 컨트롤의 이름이 뭔지 그걸 이제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때는 우리가 요 콤보 상자 요거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선택한 다음에 우리 화면 왼쪽에 속성 창이 있죠. 이 속성 창의 맨 위에 보게 되면 CMB 선수명이다 그렇게 되어 있고, 포지션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선택해 보면 CMB 포지션하고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에서 우리 컨트롤 명이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을 때는 지금처럼 우리가 속성창에서 직접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콤보 상자에다가 엑셀에 들어있는 그 내용을 집어 넣을 거니까 여기다가 콤보 상자 이름이요 CMB 선수명이라고 써주고 점 찍어주고요. 우리 엑셀에 들어있는 그 영역의 값을 집어넣을 때는 우리가 로우 소스로 집어넣어 주면 되죠. 그래서 로우 소스라고 이렇게 써주고 뒤에다가 는 붙여주고요. 그리고 쌍따옴표를 묶어서 그 해당 영역 H4번부터 시작해서 H4번부터 H21번 그 영역의 값을 우리 로우 소스 이곳에다가 넣어달라 지금처럼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러면 이 영역에 들어있는 그 값이 지금 우리 이제 콤보 상자에 로우 소스로 이제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요걸 이제 그대로 복사 좀 할게요. 요거 이제 복사해서 밑에다가 붙여넣기 한 다음에 우리 콤보 상자의 이제 이름만 우리가 이제 포지션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고, 그리고 요 뒤에 영역 그것만 이제 i4번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제 i7번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영역에 들어있는 그 값을 어디다 집어넣어라? 우리 콤보 상자 이제 로우 소스에다가 집어넣어라.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두 줄을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요 문제 이제 풀 거 다 풀었으니까 이것도 정상적으로 이제 값이 나오나 안 나오나 그거 이제 확인 좀 하자고요. 그러면 일단 엑셀로 되돌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도구 몸 중에 엑셀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줄게요. 이렇게 이제 클릭했더니 엑셀이 짜잔 하고 떴죠. 그때 포지션 등록이라는 요 단추요. 요 단추를 이제 땅 하고 이제 누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폼이 짜잔 하고 떴습니다. 그때 선수명이라는 이 콤보 상자를 이제 땅 하고 찍어 봤더니 류현진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이렇게 H4번부터 H21번 그 영역에 들어있는 그 값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선수명 그 목록에 이렇게 나타난다고요. 그리고 포지션도 이제 땅 하고 찍어 보니까 지금 이곳에 들어있던 그 내용이요. 투수다, 포수다, 내야수다, 외야수다에서 요 네 개 그 목록이 지금처럼 콤보 상자에 짜잔하고 이렇게 이제 나타났어요. 이렇게 해주면 지금 요 동그라미 1번 문제 싹 다 이제 맞게 풀었다는 그 얘기죠. 그러면 일단 요 폼은 이제 끌게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1번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요.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이제 포지션 등록이라는 그 폼에 보게 되면 등록이라는 그 단추가 있대요. 자, 일단은 포지션 등록 얘를 이제 땅 하고 눌러보니까 지금처럼 폼이 이렇게 생겼고 이곳에 등록이라는 그 단추가 지금 여기 있죠. 이 등록 단추를 뭐 했을 때 클릭을 했을 때 폼에 입력되어 있는 그 데이터가 시트표에 입력되어 있는 그 마지막 행 다음에 연속해서 추가가 되도록 프로시저를 이제 작성하래요. 지금 여기서 이제 선수명 우리가 뭔가를 이제 입력을 해요. 그리고 포지션도 이제 우리가 뭔가를 이제 선택하겠죠. 그리고 신장 이제 입력해주고 체중 입력해주고 타석도 보니까 지금 좌타하고 우타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체크박스로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해주고 여기서 이제 등록 단추를 이제 땅 하고 눌렀을 때 엑셀 시트표에 입력되어 있는 마지막 행이요. 마지막 행에 지금 요 사람의 데이터가 이제 들어가 있죠. 이 마지막 행 다음에 우리 요 밑에 이곳에 연속해서 추가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폼에 입력된 그 데이터를 엑셀에다가 우리가 이제 집어넣을 때는 몇 행에다가 그 데이터를 넣어야 되는지 그 입력행을 먼저 구해줘야 됩니다. 입력행을 구할 때 지금 이 표는 이제 사람들의 이름하고 포지션하고 이제 신장, 체중, 타석하고 요 데이터들 그 제목이 지금 이곳에 써져 있죠.
그 바로 위에 보니까 표 1번이다 라고 해서 이 제목이 또 이렇게 이제 붙어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B의 2번 셀, 요 셀을 기준해서 우리가 입력행을 구해주면 됩니다. 만약에 표 1번, 요 내용이 만약에 B의 1번 셀에 이렇게 이제 들어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 표랑 지금 이 제목이랑 떨어져 있죠. 떨어져 있을 때는 우리가 이제 B의 3번 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입력행을 구해주면 돼요. 근데 지금은 이 제목이랑 요 제목이랑 이 제목들이랑 서로 이렇게 이제 연결돼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입력행을 구할 때는 B의 2번 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입력행을 구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입력행 그거 이제 코드 써놓고 우리 같이 엑셀이랑 보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비주얼 베이지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서 비주얼 베이직으로 되돌아간 다음에 우리는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폼에 등록 단추를 클릭을 했을 때 그렇게 되게 해달라. 그걸 이제 작성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등록이라는 그 단추가 지금 여기 있으니까 이 등록 단추에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더블 클릭하게 되면 CMD 등록 클릭하고 이렇게 떴어요. 우리 등록이라는 그 커맨드 버튼이 있다. 그 커맨드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달라. 그거를 우리가 요 사이에다가 쭉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입력행부터 구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입력행은 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우리가 아까 B의 2번 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입력행을 구한다 그랬죠. 해서 B의 2번 셀 점 로우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 뒤에다가 더하기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또 B의 2번 셀이요. B의 2번 셀 점 우리 커런트 레지온이요. 해서 여기다 이제 커런트 레지온 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고 뒤에다 점 찍어주고요. 로우즈 카운트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방금 요거 입력행 구한 이 코드요. 이 코드 우리 엑셀이랑 비교해가면서 보자고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입력행을 구할 때 지금 앞에서 계산한 거 그거 더하기 뒤에서 계산한 거 이렇게 해서 이 두 개 값을 더해서 그거를 입력행에다 집어넣어라 그거잖아요. 그러면 B의 2번 점 로우 이렇게 쓰게 되면 B의 2번 셀에 행 번호를 구해달라 그거예요. B의 2번 셀은 지금 이 행에 들어있죠. 해서 요 앞에서는 2라는 그 값이 나올 거예요. 그거 더하기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B의 2번 점 커런트 레지온하고 이렇게 이제 써져 있죠. 그러면 B의 2번 셀과 연결된 그 데이터 범위요. B의 2번 셀부터 시작해서 연결된 그 데이터 범위는 지금 이만큼입니다. 이만큼에 뭐를 구해라? 로우즈 카운트, 행의 개수를 구해라. 그거요. 그러면 지금 이만큼의 범위가 만약에 지정이 된다면 그때 여기가 이제 첫 번째 행, 여기가 이제 두 번째 행, 여기가 이제 세 번째 행이 되겠죠. 해서 행의 개수는 총 몇 개다? 3개다. 3개다 라고 해서 지금 요 뒤에서 나온 그 값은 이제 3하고 나올 거예요. 이 값을 어디다 집어넣어라? 우리 이제 입력행에다 집어넣어라. 그러면 입력행에는 이제 5라는 그 값이 이렇게 이제 들어가겠죠. 지금 우리가 폼에서 이제 뭔가 데이터를 이제 입력해주고 등록 단추를 땅 하고 눌렀을 때 그 데이터는 지금 5행 요 위치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죠? 해서 입력행이 지금처럼 이렇게 5하고 그렇게 이제 계산이 된 겁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여기에도 5행에도 만약에 데이터가 들어 있었다면 그때 B의 2번 점 로우 하게 되면 똑같이 이제 2하고 그렇게 나올 거고 그 뒤에서 B의 2번 셀에 기준해서 연결된 그 데이터 범위 그러면 5행에도 만약에 데이터가 들어 있다면 그 연결된 그 데이터 범위는 이만큼이 되겠죠. 그때 로우즈 카운트 행의 개수를 구해라. 그러면 얘는 총 4행이니까 뒤에서 이제 4하고 그렇게 이제 나올 거예요. 그러면 2 더하기 4 하게 되면 이제 6이 되겠죠. 그 6이라는 그 값이 입력행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폼에다가 뭔가 데이터를 이제 입력하고 등록 단추를 땅 하고 눌렀을 때 그때 그 데이터는 6행에 요 위치에 이제 입력돼야 되는 게 맞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입력행을 지금처럼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 포지션 등록 요거 이제 다시 눌러서 폼이랑 같이 보자고요. 자, 폼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있을 때 우리가 선수명을 이제 뭔가를 이제 선택을 해요. 그리고 포지션도 뭔가 선택을 하고 신장 입력해주고 체중 입력하고 타석도 좌탄지 우탄지 아니면 둘 다 가능한지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체크 표시를 이제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선수명은 지금 요 위치에 들어가야 돼요.
포지션은 지금 요 위치에 이제 들어가 주면 되고, 신장은 지금 요 위치에 들어가야 되고, 체중은 지금 요 위치에 들어가야 되고, 여기서 선택한 그 타석은 지금 요 위치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아까 우리가 이제 입력행을 구했을 때 아까 지금 여기서는 5행이 이제 입력행이 되겠죠. 그때 이 콤보 상자에 들어있던 그 값은 B의 5번 셀에 넣어주면 되고, 포지션은 C의 5번 셀에, 그리고 신장은 이제 D의 5번 셀에, 그리고 체중은 우리 E의 5번 셀에, 그리고 타석은 이제 F의 5번 셀에 들어가게 해주면 되겠죠. 지금 여기서는 엑셀이기 때문에 B열이다, C열이다, D열이다, E열이다, F열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지만, 비주얼 베이직에서는 A열부터 시작해서 여기가 이제 1열이 되는 거고, B열이 이제 2열, C열이 이제 3열, 그리고 D열이 이제 4열, 그리고 E열이 이제 5열, F열이 이제 6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입력행을 구했으니까 내가 여기서 선택한 그 선수명은 입력행, 2열에 넣어달라. 그리고 포지션은 입력행, 3열에, 그리고 신장은 입력행, 4열에, 그리고 체중은 입력행, 5열에, 그리고 타석은 우리 입력행, 우리 6열에 그 데이터를 넣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폼으로 봤을 때 선수명은 이제 2열에 들어가야 되고, 포지션은 3열에 들어가야죠. 신장은 이제 4열에, 그리고 이제 체중은 5열에 들어가면 되고, 그리고 타석은 이제 6열에 들어가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코드 한번 써보자고요. 자, 일단은 요 폼, 요건 이제 X 버튼 눌러 닫아버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주얼 베이직 이곳으로 되돌아가면 되겠죠. 그래서 비주얼 베이직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하게 되면 아까 입력행 그거 이제 썼던 이곳으로 이제 이동이 되죠. 그러면 폼에 입력되어 있는 그 데이터를 우리는 엑셀로 집어 넣어야 돼요. 그때 이 첫 번째 이 콤보 상자의 이름은 우리가 속성창을 봤을 때 CMB 선수명이고, 포지션 얘는 이제 CMB 콤보 상자니까 CMB가 붙어서 포지션이요. 그리고 얘는 이제 텍스트 상자죠. 해서 우리 속성창을 보니까 TXT 신장, 그리고 그 밑에 체중, 얘는 TXT 체중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컨트롤 명들을 각각 확인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타석은 체크박스로 이렇게 돼 있어요. 체크박스는 동시에 여러 개를 우리가 선택해 줄 수가 있죠. 그때 여기 지상 보니까 타석은 좌타하고 우타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선택했대요. 모두 다 선택하게 되면 그때 양타다. 그리고 좌타만 선택했다면 좌타, 그리고 우타만 선택했다면 우타, 얘가 이제 우리 타석에 입력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해주래요. 그러면 우리 폼에 입력되어 있는 그 데이터를 우리가 엑셀로 이제 집어넣을 거니까, 엑셀에다 집어넣을 거니까 셀즈라고 써주고, 내가 구해놓은 그 입력행, 2열에다가는 무조건 이제 선수명을 집어넣어야죠. 선수명은 우리 콤보 상자에서 선택해 주는 거니까 콤보 상자 이름 써주면 됩니다. 해서 지금 여기다가 CMP 우리 선수명이라는 그 콤보 상자의 밸류 그 값을 우리 입력행, 2열에다가 집어넣어 달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요 코드 쓴 거 요거 이제 그대로 복사해서 나머지 것들도 싹 다 이제 입력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돼요. 그러면 입력행, 3열에, 4열에, 5열에, 6열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집어넣을 건데, 입력행, 3열에다가는 우리 요 포지션 거 집어넣어 주면 되겠죠. 해서 포지션 우리 CMB 우리 콤보 상자니까 CMB 포지션 하고 이렇게 우리가 바꿔주면 됩니다. 그리고 신장을 그 다음에 넣어야 되는데, 신장은 이제 텍스트 상자에 들어있으니까 TXT 신장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체중도 이제 텍스트 상자로 돼 있으니까 TXT 체중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그리고 입력행, 6열에다가는 우리 타석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때 요 체크박스에서 이거 두 개 다 선택을 했는지, 아니면 얘만 선택했는지 사용자가 뭘 선택했는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이제 물어봐야 돼요. 물어볼 때 우리가 이제 if로 물어봐 주면 되겠죠. 우리가 여기에다가 체크를 하게 되면 이 좌타라는 이 체크박스는 true 값을 갖습니다. 만약에 선택이 안 돼 있으면 false 값을 가져요. 그러면 얘네들도 우리 컨트롤 명을 확인해야죠. 해서 얘를 이제 땅 하고 찍어 보니까 얘는 체크박스니까 우리 CHK 좌타 그렇게 돼 있고, 우타 얘를 이제 찍어 보니까 CHK 우타하고 그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그러면 일단 두 개 다 선택을 했는지 그거부터 물어보자고요. 해서 if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데 우리 좌타의 그 체크박스의 이름이 CHK 우리 좌타였습니다. 이 좌타의 그 값이 우리 true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true다. 그 얘기는 좌타를 이제 체크 표시 선택을 했다는 그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이제 CHK 우타라는 그 컨트롤이 있다. 그 컨트롤의 값이 true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만약에 우타도 true다. 그 얘기는 이제 우타도 선택했다는 그 얘기요. 그때 이거 두 개 모두 다 선택이 되면 양타라고 이제 넣어줘야 돼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 그렇게 해줘야 돼요. 해서 이 앞에 있는 이 조건과 이 뒤에 있는 이 조건 그 사이에다가 우리가 and로 이렇게 이제 묶어주면 되겠죠. 해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 그렇게 해요. 해서 첫 번째 조건 and, 두 번째 조건이요. 해서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만족하면 우리 입력행 컴마 6년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어라? 우리 이제 양타라고 요 두 글자를 넣어달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방금 쓴 거 요거 그대로 복사 좀 할게요. 복사해서 그 밑에다가 이제 붙여넣게 해주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제 물어볼 거는 이제 만약에 이 첫 번째 조건 지금 여기서 쓴 이 조건에 만족을 못했을 때 그때 좌타만 선택해서 그거 이제 물어볼 거예요. 해서 여기다가 우리가 앞에 가서 이제 else라고 써주고 좌타에 들어있는 그 값이 우리 true야? 그렇게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러면 좌타의 그 값이 true다. 그 얘기는 좌타만 선택을 했다. 그 얘기니까 그때는 우리 이제 좌타라고 넣어달라. 그렇게 해요. 그리고 여기다가 지금 쓴 거 요거를 그대로 이제 복사를 해서 그 밑에다가 또 붙여넣기 할게요. 이번에는 우타를 선택해서 그거 이제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제 우타로 고쳐주고 우타를 이제 선택했으면 이제 true 값을 갖겠죠. 우타가 true 값이면 이제 우타라는 그 글자를 입력행 컴마 6년에 넣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고 이제 물어볼 거 다 물어봤으니까 and if하고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지금 문제 시키는 것처럼 이거 두 가지 모두 다 이제 체크 표시를 했냐. 그거 이제 물어볼 때 좌타, CHK 좌타가 true 값이야? CHK 우타가 true 값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죠. 해서 and를 묶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모두 다 이제 선택을 했냐? 그렇게 물어본 거고 선택을 했다면 양타를 집어넣어라. 근데 이 두 가지 모두 다 선택을 안 하면 else로 이제 찾아가겠죠. else로 찾아갔더니 else if가 나오고 여기서 이제 물어본 거는 좌타만 선택했어? 그거 이제 물어본 거예요. 해서 CHK 좌타가 true야? true면 이제 얘만 체크 표시를 했다는 거니까 그때는 우리 입력행 컴마 6년에다가 좌타라고 넣어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코드를 쓴 거예요. 만약에 얘도 이제 만족을 못한대요. 그러면 이제 우타만 선택했어? 그거 이제 물어봐야죠. 해서 else if로 다시 찾아온 다음에 CHK 우타의 그 값이 true야?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고 얘가 이제 체크 표시가 돼 있으면 이제 우타라고 출력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써준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가 이 동그라미 2번에서 시킨 거는 다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요만큼 이제 코드를 썼을 때 얘가 이제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나 안 되나 그거 이제 확인해야 되니까 엑셀로 되돌아가서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해서 여기서 이제 엑셀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엑셀로 이렇게 이제 되돌아왔고 그때 요 단추요. 요 단추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지금처럼 포지션 등록하고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선수명은 폰세 요 사람 요거 이제 선택할게요. 그리고 그때 이제 포지션은 포수다 요거 이제 선택할게요. 그리고 이제 신장은 180이다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고 체중은 80kg다 이렇게 이제 입력할게요. 그리고 얘는 우리 좌타만 한번 체크 표시를 해볼게요. 좌타라고 이렇게 이제 체크 표시를 하고 등록이요. 등록을 했더니 지금처럼 폰세 그리고 이제 포수다 이렇게 들어갔고 180에 80이다 180에 80이다 그리고 좌타만 체크 표시를 하니까 좌타고 이렇게 이제 들어갔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도 한번 해볼게요. 한승혁 이 사람 거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이 사람은 내야수다 요거 이제 선택할게요. 그리고 키하고 몸무게는 그냥 똑같이 할게요. 이렇게 해놓고 이번에는 우타 얘만 선택해 볼게요. 그리고 등록 단추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한승혁 내야수 이렇게
우타다 이렇게 해서 우리 데이터 입력한 그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 거 또 해보자고요. 자, 이번에는 최재훈 요 사람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이번에는 외야수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장하고 우리 체중은 그냥 그대로 할게요. 그리고 이번에는 둘 다 체크 표시를 해볼게요. 그리고 등록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최재훈이다, 외야수다, 180에 80이다, 양타다 하고 이렇게 값이 정상적으로 다 들어갔죠. 그리고 그 다음 사람 이재원도 한번 해볼게요. 이재원은 이제 투수다.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신장하고 체중은 그냥 그대로 할게요. 이번에는 이제 타석을 아예 체크 표시를 안 해볼게요. 이렇게 이제 체크 표시를 둘 다 안 했을 때 어떻게 데이터가 나오는지 보세요. 이 상태에서 이제 등록해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최재원이다, 투수다, 그리고 180에 80이다, 그리고 타석을 아무것도 선택을 안 하니까 아무것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안 되는 게 맞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되는 게 우리 비주얼 베이직 잠깐 들어갈게요. 비주얼 베이직 들어가서 지금 여기서 if 요걸 이제 작성했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코드 if 요걸 이제 작성할 때 지금 여기서 그냥 else if를 안 쓰고 else만 이렇게 쓰면 안 된다라는 거 그거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얘 출력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이곳으로 와서 두 번째 조건 또 물어보겠죠. 두 번째 조건을 물어보고 두 번째 조건에 만족하면 얘를 이제 출력해 줄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조건도 만족을 못하면 그때는 그냥 else로 찾아와서 무조건 우타라고 이렇게 이제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좌타하고 우타 아무것도 체크 표시를 안 했을 때 아까처럼 아까 보셨듯이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 게 맞죠?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쓰게 되면 무조건 우타가 이제 들어간다고요. 문제에서도 우타만 선택을 했을 때 얘가 이제 들어가게, 그리고 좌타만 선택하면 좌타가 들어가게, 둘 다 선택하면 양타가 들어가게 그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우리가 if를 쓸 때 지금처럼 이렇게 코드를 쓰면 안 된다. 그거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좌타가 됐든 우타가 됐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체크 표시를 안 했을 때는 지금처럼 타석에 아무것도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 그거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2번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포지션 등록이라는 그 폼에 종료라는 그 단추가 있대요. 자, 포지션 등록 얘를 이제 땅 하고 클릭해 보니까 지금 이곳에 종료라는 그 단추가 여기 있죠. 이 단추를 뭐 했을 때 클릭을 했을 때 그림과 같이 현재 날짜, 현재 시간이 표시된 그 메시지 박스를 나타낸 후에 폼이 종료가 되도록 프로시를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종료라는 이 단추를 땅 하고 이렇게 클릭했을 때 메시지 박스가 먼저 뜨고 이 메시지 박스에서 확인 버튼을 이제 땅 하고 눌렀을 때 그때 이제 폼이 종료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현재 날짜하고 현재 시간만 표시가 된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글자가 막 들어가 있어요. 이런 글자도 똑같이 이제 들어가게, 그리고 메시지 박스에 보니까 타이틀이 지금처럼 종료하고 써져 있죠. 요거는 이제 똑같이 이제 뜨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돼요. 지금 우리가 아직 문제를 풀기 전이라 종료라는 이 단추를 아무리 클릭을 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비주얼 베이직 요 아이콘 눌러서 이제 들어가자고요. 비주얼 베이직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비주얼 베이직 떴고 우리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폼에서 종료라는 이 단추를 뭐 했을 때 클릭을 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달라. 그걸 이제 작성해 주면 되겠죠. 해서 종료 요 단추 위에다가 마우스 갖다 놓고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더블 클릭했더니 CMD 종료 클릭하고 떴죠. 해서 종료라는 그 커맨드 버튼이 있다. 그 커맨드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달라. 그거를 요 사이에다가 우리가 써주면 됩니다. 우리는 일단 종료 단추를 땅 하고 누르자마자 메시지 박스를 먼저 띄울 거니까 여기다가 MSG 박스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메시지 박스에다가 나타내고자 하는 이 메시지를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때 현재 날짜하고 시간을 표시해야 되는데 현재 날짜하고 시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게 now라는 그 명령어가 있죠.
해서 나오라고 써주고 그 뒤에다가 현재 날짜하고 시간만 표시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요 내용도 우리가 이제 똑같이 그 뒤에 이어서 출력이 되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때 요 사이에 보니까 띄어쓰기 있고 요 사이에도 띄어쓰기가 있어요. 그리고 맨 뒤에 보니까 종료합니다 라고 돼 있고 맨 뒤에 점도 붙어 있죠. 요 점까지 똑같이 해줘야 돼요. 해서 now 뒤에 가서 이제 앰퍼센트 열어주고 쌍따옴표 안에다가 우리가 이제 한 칸 띄고 쌍따옴표에서 한 칸 띄고 여기서 빈 공백을 넣어준 게 현재 날짜하고 시간을 출력하고 한 칸 띄고 폼을 종료합니다. 이렇게 써야 되니까 요 빈 공백까지 우리가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넣어준 거예요. 해서 요 뒤에다가 우리 폼을 한 칸 띄고 종료합니다. 점까지 이렇게 이제 똑같이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해서 쌍따옴표하고 쌍따옴표 요 사이에다가 우리가 여기서 한 칸 띄워줬고요. 여기도 한 칸 띄고 종료합니다. 그리고 맨 뒤에 점까지 이렇게 이제 넣어서 입력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우리가 이제 메시지를 쓸 거 다 썼으니까 컷만 찍어주면 이제 버튼의 종류를 선택해라 그렇게 떠요. 그때 이 메시지 박스를 봤을 때 확인 단추 요거 이제 하나밖에 없죠. 그때는 우리가 여기다가 VB OK only 하고 그거를 이제 써주면 됩니다. VB OK only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는데 VB OK only는 기본값이에요. 기본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버튼의 종류를 생략하고 써도 됩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생략하고 쓸게요. 생략해 놓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타이틀을 적어주면 되는데 그때 이제 타이틀은 종료 이렇게 이제 두 글자로 되어 있죠. 해서 그 뒤에다가 우리가 쌍따옴표를 묶어서 종료하고 이렇게 써주면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메시지 박스를 띄우면 되고 메시지 박스를 먼저 나타낸 후에 그 다음에 이제 폼이 종료되게 해주면 되죠. 폼을 종료시킬 때는 우리가 이제 unload me 하고 요걸 이제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코드 쓸 거 다 썼어요. 그러면 얘가 이제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나 안 되나 그거 이제 확인 좀 해보자고요.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엑셀로 되돌아가야 되니까 도구 모음 중에 우리의 엑셀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요. 그리고 포지션 등록 요 단추 땅 하고 누르면 폼이 나타났죠. 그때 종료라는 요 단추요. 종료해서 클릭이요. 종료해서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메시지 박스가 떴어요. 그때 종료하고 요 타이틀 요거 이제 표시되는 거 맞죠? 그리고 앞에 이제 날짜하고 시간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고 중간에 한 칸 띄고 폼을 한 칸 띄고 종료합니다. 점 하고 똑같이 이렇게 이제 출력되는 거 맞죠? 그리고 제가 코드를 입력할 때 VB OK only를 생략하고 썼는데 확인 버튼이 똑같이 떴다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이제 폼이 종료가 되겠죠. 지금 요 메시지 박스가 떠 있을 때는 폼이 종료가 됐다 안 됐다? 안 됐더라. 근데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이렇게 폼이 종료가 된다고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3번도 다 맞게 문제를 풀었다는 그 얘기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프로시저 문제를 풀면서 썼던 그 코드 좀 쭉 보자고요. 자, 지금 여기 코드 쓴 게 되게 여러 개가 있는데 얘네들 줄 좀 정리해서 같이 볼게요. 자, 아까 우리가 1번 문제 풀 때 우리 지금 쓴 코드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세 줄이 있어요. 요 세 줄을 우리가 동그라미 1번 문제 풀 때 쓴 거고요. 지금 요 두 줄은 우리 이제 동그라미 3번 문제 풀 때 쓴 거죠.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문제 풀 때 지금 코드를 요만큼을 이제 입력을 다 해줬다고요. 지금 이런 코드들 전부 다 이제 여러분들이 전부 다 외우고 계신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만약에 나는 이런 코드를 아직 하나도 못 외웠어요.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일단 코드를 외울 때 짧은 거 먼저 외우세요. 짧은 거 먼저 외우시고 나중에 동그라미 2번처럼 이렇게 이제 긴 거 있죠? 이것도 어차피 여러분들은 외우셔야 돼요. 왜? 합격하고 싶으면 외워야죠. 한 문제라도 어떻게든 더 풀어야 되잖아요. 요 동그라미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로 출제되는 그 형식이 정해져 있다고요. 거의 형식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코드만 조금만 외우시면 이런 코드들 쉽게 쓸 수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요 네 줄 보세요. 네 줄 그리고 요거 보세요. 얘네들 보면 전부 다 똑같은 형태로 생겼잖아요. 어차피 복사해서 붙여놓고 해서 써주면 된다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if 썼죠. 이거는 사용자 정의 함수 거기서도 이제 우리 배운 거잖아요.
해서 동그라미 2번 문제 풀 때 코드를 여러 줄을 입력했지만 크게 어려운 그런 코드들이 아니라고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못 외웠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일단 짧은 것들 먼저 외울 거 외우시고 짧은 거 다 외우고 나면 그 다음에 긴 거 외우세요. 지금 이 2번 문제처럼 코드를 내가 여러 줄을 작성해요. 여러 줄 많이 이제 작성한다고 해서 점수를 더 주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어차피 내가 동그라미 1번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이제 세 줄 썼죠. 이렇게 이제 세 줄 써도 5점이고요. 3번 문제 풀 때 두 줄 썼다고요. 요거 두 줄만 써도 5점이라고요. 동그라미 2번처럼 이렇게 이제 코드를 여러 줄을 써도 어차피 점수는 5점이라고요. 해서 이런 코드들을 외울 때 긴 거를 외우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긴 것도 외우긴 외우는데 외울 때 그 순서를 짧은 거 먼저 외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프로시저 문제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실 때 내가 코드를 잘 모르니까 막 교재에 있는 그 정답을 보고 막 입력을 해요. 입력하고 나서 실행을 해보니까 실행이 되거든요. 실행이 되니까 뭐라고 생각하냐? 아, 내가 문제 풀었다.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책에 있는 거 보고 그대로 이제 입력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문제 푼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타자 연습하신 거예요. 책에 써져 있는 정답을 보고 똑같이 입력하는 거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드를 아직 못 외웠으면 일단 외울 거 먼저 외우세요. 외우고 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것만 가지고 코드를 쓰고 정상적으로 실행이 돼야 그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푼 거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기타 작업에 있는 이 세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문제들도 문제를 풀어봤을 때 뭐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런 내용들은 없었죠. 여러분들의 교재에 있는 그런 모의고사들을 차근차근 잘 풀어 오시면서 잘 정리를 하셨다면 이 정도 수준의 문제는 혼자서도 문제를 풀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럼 강의가 끝나자마자 외울 거 먼저 외우시고 이 문제도 직접 열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세요. 문제를 풀 때 한 번씩만 딱딱딱 풀어보고 지나가지 말고 여러분들이 문제만 딱 보고 능숙하게 문제를 풀 수 있을 때까지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